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을까 가슴 졸이는 요즘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힐링이 됐으면 해서 과거 제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떤 기적이냐고요? 글쎄요. 악연으로 만났던 사람 덕분에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면 될까요? 비록 글솜씨는 없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초년 인생은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쭉 외롭게 컸고요. 고물상하는 아버지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예쁘고 인기 많은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자기 생일에 반 친구들을 전부 집에 초대했죠. 저만 쏙 빼고 말이에요. 속상한 마음에 왜 나는 안 부르냐 물어보니 걔가 그러더군요. 너네 아빠 고물 파는 거지잖아. 넌 거지 딸이고 우리 엄마가 거지랑은 놀지 말랬어. 그 천진하면서도 잔인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뒤로도 전 줄곧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고요. 결국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죠. 아버지는 다행히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꼭 학교를 다녀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집안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집에서 마냥 놀고 먹기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회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편의점 근처에 나이트와 술집이 많아서 유독 남자 손님 비율이 높았는데요. 여중여고를 다녔던 터라 남자의 면역이 없어서 그랬는지 손님들 상대하는 게 유독 고역이더군요. 개중엔 저를 만만하게 보고 술 한잔 하자는 둥, 연락처 좀 알려달라는 둥 가짜는 수작을 거는 아저씨들도 있었어요. 그럴 땐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힘들 것 같다고 돌려 말하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저는 평일 오후 시간에만 근무했는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알바생 한 명이 그만뒀다면서 주말 심야 시간대 대타를 해달라 하더군요.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열이 나 응급실에 왔다면서요. 사장님이 그동안 워낙 제게 잘해주셨던지라 고민하다 알겠다고 했죠. 출근하니 얼굴이 익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교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오래 일한 사람이었는데 워낙 덩치가 크고 무뚝뚝해서 사적으로 말을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시나 저를 보더니 별다른 인사도 없이 바로 시제 점검부터 하더군요. 괜히 민망해진 저는 돈을 세는 남자 옆에서 원래 사장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아프다고 해서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제가 땜빵하게 됐어요. 하고 주절주절 말을 뱉었죠. 남자는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한마디 뱉고는 다시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 뒤로 남자는 곧장 퇴근해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가져온 책도 읽고 중간에 들어온 물건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심야 시간대는 오후 알바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아서 청소와 물건 정리가 주된 업무였는데요. 그마저도 다 끝나니 시간이 어찌나 안 가던지요. 너무 심심해서 차라리 손님이라도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마침내 문을 열고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찌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멀리서부터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아저씨는 매대는 둘러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카드를 던지면서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진상은 익숙했기 때문에 별말 없이 아저씨가 달라고 하는 담배를 꺼냈어요. 그리고 카드로 계산한 뒤 영수증과 같이 돌려주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제 손목을 낚아채더군요. 넌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기 알바생 바뀐 거야? 당황한 저는 대답할 생각도 못하고 손목부터 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찌나 힘이 센지 꼼짝도 않더군요. 저기요, 이 손 좀 놔주세요. 아니, 누가 잡아먹는데? 손 한 번 잡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남자 한 번 못 만나본 기집애처럼. 아저씨의 말에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때까지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침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갑자기 아저씨가 징그러운 미소를 짓더군요. 뭐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남자랑 만나본 적이 없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순진한 아가씨 같은데? 어떻게, 이 아저씨랑 한번 만나볼래? 아저씨가 보기엔 이래도 꽤 괜찮은 남자야. 왜 이러세요? 일단 이 손부터 놔주세요. 아따, 아직 젊어서 그런지 손도 보들보들하네. 급기야 그 아저씨는 제 손을 은근하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편의점마다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달려오는 경보장치가 있다는데 저희 땐 그런 게 있었나요? 그저 지나가는 행인 누구라도 구해주길 바라면서 벌벌 떨고 있는 수밖에 없었죠. 보통 낮 시간대에는 금방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럼 괜한 수작을 걸던 남자들도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떨어져 나갔고 말이에요. 그런데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좀처럼 다른 손님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저씨는 점점 과감하게 제게 추근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일 언제 끝나? 아저씨랑 같이 술 한잔 할래? 응? 아저씨는 급기야 팔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에 절로 눈물까지 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편의점 문이 열리더니 웬 남자가 성큼성큼 계산대 쪽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누군가 했더니 아까 그 교대했던 그 남자 동료였어요. 상욱씨, 여긴 어떻게? 이 시간대 이상한 손님들이 종종 오거든요. 미정씨 혼자 드는 게 좀 불안하다 했더니만 역시나. 어이 아저씨, 엄한 개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꺼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남자는 그 아저씨를 제게서 떼어놓더니만 그대로 문 쪽으로 밀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감히 손님한테 이래도 돼? 손님이 손님다워야 대접을 해주죠. 진짜 경찰서 가서 잘잘못 한번 가려볼까요? 아저씨 아주 제대로 콩밥 한번 먹게 해줘?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난 그냥 아가씨가 내 딸 같은 마음에. 누가 딸한테 그렇게 더럽게 추근덕거려?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꺼져요. 아님 나랑 경찰 없이 한번 붙어볼래요? 남자는 아저씨를 향해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찍소리도 못하고 깨갱하더니만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남자는 그런 아저씨 등에 대고 다신 오지 마요.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고 고함을 쳤죠. 그렇게 아저씨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자 남자는 뒤늦게 내게 눈길을 줬어요. 그리고는 냉장고에 있던 생수 한 병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이거 좀 마셔요. 많이 놀란 것 같은데. 남자의 그 말에 그제야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저는 창피한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죠. 남자는 별다른 말 없이 그런 저를 묵묵하게 지켜봐줬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달래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더군요. 다 울었어요? 어느덧 제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남자가 물었어요. 뒤늦게 찾아온 부끄러움에 얼굴이 확 붉어지더군요. 네, 갑자기 울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원래 내가 대타를 띄웠어야 하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 거절했거든요. 근데 미정씨가 대타라고 해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부하다 잠깐 들린 건데 와보길 잘했네요. 알고 보니 남자는 인근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대타를 거절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펑 미안해하더군요. 무서운 인상과는 다르게 참 마음씨 착하고 좋은 남자였죠. 마치 동화 속 기사님 같았다고나 할까요? 남자의 면역이 없던 제가 그에게 호감을 품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죠. 홀로 그를 짝사랑하던 저는 크리스마스에 용기를 내서 고백했고요. 믿을 수 없게도 그는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글쎄, 그날 이후로 자기도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지 뭐예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하니 거절당하면 둘 중 한 명은 편의점을 그만둬야 할까봐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럼 영영 못 보게 되는 거니까 두려웠다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참 소심하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저만큼이나 연애 경험이 없더라고요. 신입생 때 선배와 한 달 정도 짧게 사귀었던 걸 제외하면 제가 첫 여자친구라고 하더군요. 연애 초보들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 서로 바라는 건 많고 그런 주제에 그걸 말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고 연애하고 2, 3년 차 때까진 참 징글맞게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기한 건 누구도 먼저 헤어지자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겠죠. 은연중에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물류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무렵 갑자기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랑 결혼하자고? 진짜? 그럼 가짜로 청혼하는 사람도 있냐?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우리 사귄 지 벌써 4년째인데. 물론 네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난 너 말고 다른 여자랑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만날 마음 없어. 너도 그렇지 않아? 참 멋대가리 없는 청혼이었죠. 그 흔한 사랑한다는 말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참 남자친구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결혼한다면 자기랑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자기네 부모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너처럼 참하고 얌전한 여자가 어딨다고. 그치만 난 겨우 편의점 알바나 하는 중졸인데 자기는 아버지랑 같이 사업하잖아. 또 우리 아버지는 고물상 하는데 그것도 싫어하실 것 같고. 학창시절에 워낙 아버지 직업으로 놀림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기도 전에 걱정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쓸데없는 걱정 말라면서 그런 저를 안심시켰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외적인 조건 보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 아니야. 너랑 사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셨다고. 아버님 고물상하는 것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럼 이미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자. 응? 남자친구의 말에 전 용기를 내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동안 절 보자고도 안 하셨지만 헤어지란 말도 없으셨기에 내심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마주한 예비 시부모님은 그런 제 기대를 산산히 부서뜨렸습니다. 두 분은 제게 어서 오라며 인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우 세트와 꽃다발을 사갔었는데 선물이라며 내밀어도 고맙다 말 한마디 없으시더군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흘낏거리며 못마땅하다는 듯이 대놓고 혀를 차셨죠. 어찌나 가시방석이던지 가정부 아주머니가 내온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마침내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우리 상욱이랑 같은 학교는 아닌 것 같고. 남자친구가 이미 다 말했다고 들었는데 굳이 다시 제 학력을 물어보더라고요. 잔뜩 쫄아서 간신히 입을 열었죠. 그게 대학은 따로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자퇴했거든요. 자퇴? 어쩌다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좀 당해서요. 아니, 고작 그런 걸로 학업을 포기하다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들으라는 듯이 긴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다시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쭉 아버지 손에 큰 거예요? 네, 아버지가 키워주셨어요. 고물상은 설마 아직도? 네, 계속 하고 계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저희 아버지 직업을 못마땅히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일부러 허리를 꼿꼿하게 펴봐도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미 다 아는 걸 뭘 자꾸 꼬치꼬치 물어봐. 이제 그만해.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왈칵 성을 내더군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어련히 알아서 헤어질 거라고 반대하면 더 불타오를 거라면 말리던 너희 아버지 말을 들은 내가 바보였지. 진작에 못 만나게 갈라놨어야 하는 건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물론 남자친구까지 깜짝 놀랐어요.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지금까지 미정이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한 게 그래서였어? 그래. 그럼 설마 저런 중졸의 고물상 집 딸내미를 좋다고 할 줄 알았니? 긴 말할 것 없고 당장 헤어져.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말은 듣지도 않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죠. 시아버지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고 말이에요. 그렇게 텅 빈 식탁에 남자친구와 단 둘이 남겨졌는데 어찌나 스스로가 비참하고 초라하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말씀대로 하자 한마디 던지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남자친구가 허둥지둥 제 뒤를 쫓아오더니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미정아. 우리 부모님이 설마 너한테 이럴 줄은. 내가 면목이 없다. 자기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네가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난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저를 향한 남자친구의 마음은 생각보다 더 깊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기어이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하더군요. 변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반지하방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의절하겠다면서 버티더군요.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그렇게 나오자 결국 먼저 백기를 든 건 예비 시부모님이었어요. 결국 마음대로 하라면서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정식으로 식을 올릴 수 있었고요. 마침내 부부 사이가 됐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내건 조건 중 하나가 합가였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예비 시부모님이 살던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들어갔는데요. 함께 사는 게 힘들 거라고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우선 같이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부터 내보냈어요. 모든 집안일은 다 제게 시키겠다는 엄포나 다름없었죠. 애미 없이 자랐는데 어디 살림이나 제대로 할 줄 알겠니? 내가 직접 끼고 가르칠 테니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렴. 네 어머님,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말로는 가르쳐주겠다 해놓고 시어머니가 실제로 뭘 하는 건 없었어요. 그저 제 옆에서 모욕 섞인 잔소리나 해댈 뿐이었죠. 넌 무슨 여자애가 밥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니? 너희 시아버지 이렇게 찐밥은 안 드시는 건 몰라? 이래서 애미 없이 자란 애는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휴, 바깥 사도는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애미가 없으면 다른 여자라도 들여서 제대로 키웠어야지. 저를 향한 비난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물론 돌아가신 엄마까지 욕하는 건 너무 큰 상처더군요. 매일 밤 백인릿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제가 노력하면 조금만 더 살갑게 다가가면 시부모님도 언젠가는 제게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시부모님은 다정하게 말 한 번 걸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했고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온갖 집안일을 시키면서 있는 대로 모욕을 줬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나날들이었네요. 믿음직스럽던 남편도 정작 결혼 후에는 별다른 힘이 돼주지 못했죠. 남편이 나서면 나설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했거든요. 맘 같아선 분가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네요. 다달이 시아버지가 월급조로 주는 돈이 없으면 저희 부부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미정아. 아버지 회사 완전히 물려받으면 그때 우리 분가하자. 어느 날 또 혼자서 울고 있던 저를 달래주며 남편이 말했어요. 그때부터 제 유일한 희망은 남편이 하루빨리 시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정정하고 일욕심이 많던 시아버지는 좀처럼 은퇴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한솥밥 먹은 세월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시고 나니 참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좀처럼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남편이 온전히 회사를 이끌어야 했으니까요. 생각보다 시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까지 회사 일로 씨름했고요. 휴일도 반납한 채 죽어라 일했죠. 그치만 노력만으로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긴 역부족이었나 봐요.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요.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죠. 결국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회사는 완전히 부도 처리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사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세상을 비관한 채 술만 마셨죠. 그런 남편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쯤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뭔가 갑작스럽게 유산하고 말았거든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린 아기를 생각하면 도무지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로하긴커녕 탓하기만 하셨답니다. 오죽 멍청하면 뱃속에 있던 애를 잃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그렇게 가버렸지. 사업은 망했지. 손주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렸지. 아주 집안에 망조가 단단히 들었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런데 참 웃기죠. 제게 저도 모르는 악바리 근성이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모질게 굴면 굴수록 보란듯이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술만 마시는 남편을 일으켜 회사 부도로 생긴 손해가 얼만지부터 알아봤어요. 다행히 살던 집과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처분하면 해결할 수 있겠더군요. 평생 살던 대골 같은 집을 팔아야 한다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대로는 빚 때문에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낡은 전세 빌라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리고 빚잔치하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끌어모아